자, 그러면은요, 저도 키네마스터를 깔게 되면 한번 깔아볼게요. 키네마스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 클릭을 했을 경우에 보게 되면은 새 프로젝트라고 나올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영상이 안 떠올 거예요. 이런 영상이 안 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게다가 지금 구형 말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플이 예전에는 가로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세로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 자체가 지금 뭐 16대 9 화질로 옛날에 맨날 사용을 하다가 지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세로형으로요. 예전에는 무조건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가로 비율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틱톡이나 아니면 기타 그 SNS 같은 것들이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로형으로 카메라를 잡아도 영상 올리기가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잠깐 그 촬영할 때 알려드리긴 했었지만은 세로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사각이나 4:3 비율, 3:4 비율로 해서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다 그 앵글에다 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최대한 내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저와 같은 화면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쪽 가가지고 지적해 드릴게요. 네, 원래 이렇게 다음 화면이 그렇게 나오긴 네. 한번 보세요. 네, 새로 만들기가 저처럼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구형 버전으로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업데이트 안 돼 있을 거면 저처럼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다 만드셨나요? 네. 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갖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새 프로젝트 들어가시게 되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이름 나와 있고, 다음에 화면 비율 나와 있고요. 다음에 거기에서 잠시만요. 네. 새 프로젝트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새 프로젝트 내에 지금 그 화면 비율 나오고 프로젝트 이름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각자 한번 적어 보세요. 위에다가 프로젝트 이름 한번 입력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이렇게 조배우, 전 조배우라고 그냥 이렇게 옮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든지 9대 16이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16대 9부터 시작을 할게요. 16대 9 화질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누르게 되면 고급 있을 거예요. 고급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사진 배치라는 게 나와요. 그쵸? 저 중간중간에 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스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 맞추기 있고 화면 채우기 있고 다음에 뭐 자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사진을 갖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게 되면은 얘가 지금 그 앵글 안에서 내 맘대로 배치를 해주는 건데요. 화면 맞추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 여기 보여져 있는 핸드폰에 보여져 있는 그 화면 안에 내가 찍은 영상의 비율이 그대로 박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화면 채우기는 뭐냐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찍은 사진이 가로 화질이거나 세로 화질 경우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안에 보여진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이 안에 보여지는 그 앵글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사진이 임의대로 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세로 화면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세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겉에 부분 자체가 뭐 목이나 다리 부분 잘려서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 배치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화면 맞추기를 일단 한번 놓게요. 화면 맞추기. 그러면은 전신 세로로 찍거나 가로로 찍거나 하게 되면은 그 화면에 그 전체 모습이 다 보여지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화면 맞추기를 한번 해놓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걸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맨 끝에 자동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요. 어떨 때는 얘가 화면을 채워주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사진을 그냥 임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 핸드폰 내에서 임의대로 사진의 그 크기 조절을 갖다 임의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놓고 사진 한 대여섯 장 갖다 집어 넣게 되면은 그 사진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좀 저보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갖다 자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자동은 주로 어느 때 많이 쓰냐면은 보통 임의대로 내가 거의 공통된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에 공통된 것들 위에다 음악만 얹어가지고 어떤 그 리듬감 있게 비트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동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나열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음악만 올렸을 때 사진이 정지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진을 내가 일일이 다 키웠다 줄였다 수동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사진이 움직였다 크게 커졌다 작아졌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뭐 그런 걸 갖다 하는 걸 자동 설정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뭐 해놓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일일이 다 세팅 잡으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뭐부터 한다? 화면 맞추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사진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사진 지속 시간은 뭐냐면은요. 각 사진을 갖다 한 장씩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올려놨을 때 그 사진이 임의대로 시간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 사진 지속 시간 자체가 3초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5장의 사진을 갖다가 프로젝트에 딱 올렸을 경우에 각 한 장당 사이즈가 3초씩 자동적으로 지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기본 장면 전환 시간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장면 전환이 뭔지 아시는 분? 장면 전환, 그럼 모르시는 분? 다 천재들이시구나.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자, 장면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보통 우리가 사진과 사진을 연결시키게 되면 툭툭 끊기잖아요. 그거를 좀 부드럽게 뭐 어떨 때는 사진이 돌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진이 밑에서 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진에서 갑자기 흑백으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갖다가 장면과 장면 사이를 부드럽고 재밌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필요한 게 장면 전환이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것도 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장면 전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 장면 전환 시간이 두 개의 사진을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장면 전환 효과 자체가 시간대를 갖다가 잡아먹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그 사진 두 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각각 3초면은 3초는 좀 헷갈리니까 4초로 잡게 되면은 총 8초잖아요. 총 8초인데 이 장면 전환 시계를 갖다가 2초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요. 2초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진에 대한 시간 1초, 뒤에 있는 사진에 대한 시간 1초를 갖다가 두 개를 잡아먹어서 가운데에서 1초씩 잡아먹어요. 그럼 내가 원래 4초씩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던 게 1초가 빠지니까 3초씩 보여주고 나머지 2초는 두 장으로 겹쳐지던가 아니면 장면 전환 됐을 때 그 다른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3개의 영상이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거를 해보시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우리 장면 기본적인 사진 지속 시간을 갖다가 그냥 공동하게 한 장당 4초 긴데 아이씨 진짜 1.5초씩 3초 2초씩 4초씩 잡을게요. 이게 4초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4초 길고 장면 전환 시간 2초 하게 되면 한 장당 3초씩 하고 장면과 장면의 변환적인 시간 1초 해가지고 한 장당 3초씩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밑에 만들기 보이시죠?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기본 전환 몇 시간이라고? 2초. 반절씩 해주시면 돼요. 한 장의 반절 정도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가 뭐 한 장에서 1초?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1초, 두 개 합쳐서 1초, 2초. 제가 일단 세팅해드린 것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브라우저가 딱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에셋, 동영상 에셋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기 카카오톡도 나오고 카메라도 나오고 뭐 또 다 나올 거예요. 자기 사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진들을 갖다 이제 꺼내갖고 오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하는 건 5장이었지만 사진과 동영상 다 포함해가지고 꺼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요. 한번 자기 필요한 사진들 한번 모아보세요. 어떻게 모으냐? 거기 사진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찍었던 사진과 다음에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보여요.
그 오른쪽 그거 하나 자기가 그 폴더 들어가 있는 폴더를 눌렀는데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위쪽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고 그 두 번째 칸에 사진 하나하고 필름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 세 번째 칸에 그 집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 옆에 X라고 보여 있죠.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걸 누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상하게요. 뭐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도 나오고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목록을 갖다가 내림으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올림으로 보여줄 건지 날짜별로 밑으로 내릴 건지 올릴 건지 부분인 거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사진과 동영상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그림이 세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밑에 사진만 보여주고 밑에는 동영상이 보여주고 사진과 동영상이 같이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게 사진이라고 생각되게 되면은 두 번째 거 있는 사진만 클릭하게 되면 사진만 쫙 모여줘요. 사진만 쫙 모여줘요. 다음에 세 번째 거 필름처럼 생긴 부분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동영상만 쫙 나와요. 근데 동영상이 없습니다라고 뜹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폴더 안에 동영상이 하나도 저장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되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거 그 산 모양의 해 올라가 있고 필름 모양 되어 있던 그 그림을 갖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진과 동영상이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사진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뭘 선택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 다 하신 분들은 X를 눌러주세요. 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X를 누르셔야 그쪽으로 나와요. 한 명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세 개씩 그림을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세 개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세 장이 밑에 프로젝트에 뜰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세 장의 프로젝트가 뜰 거예요. 근데 그게 세 장이 아니라요. 이렇게 한 칸 되어 있고 그 옆에 되어 있는 플러스 보이시죠? 네모 플러스 되어 있는 게 한 장짜리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진 한 장에 시간대를 아까 설정을 할 때 4초로 설정했잖아요. 근데 사진 한 장에 4초로 설정시킨다고 하는 걸 갖다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설정된 이 부분은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미리 보기를 설정을 할 텐데 이거 4초짜리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사진으로 4초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을 분리 해가지고 이 영상이 4초 동안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 영상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하나의 그 타원형 테두리 하나가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마 그 옆에 있는 그걸 누르시기 아직 이제 뭐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진이 다 나와 있죠. 동영상도 올라갔죠. 각자 표시되어 있는 시간대가 보여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장이 넘는 걸 하다 보니까 1분 16초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필요 없는 거 지워야 돼요. 너무 많이 눌러졌어요. 너무 많이 눌러줬다고요? 삭제 똑같은 게 많이 눌러졌어요. 어떻게 지워요? 안 지워져요. 똑같은 게 많이 눌러질 수가 없어요. 아니니까 계속 계속 똑같은 그림이. 이거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면 삭제. 똑같은 그림이 쓰레기통. 똑같은 그림을 삭제하겠다고요? 네, 좋아요. 자, 방금 얘기하셨던 몇장 방이나 연습용이니까 얼마 누르는 거지. 지금 그냥 연습용으로 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연습용으로 하시게 되면 이따 또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했던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일단은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연습을 하는데 각자 5장에서 10장 사이 정도만 올리세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거 사진 동영상은 원래 제가 교육을 할 때 사진과 동영상을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사진 동영상 다 같이 동시에 올려보세요. 대신에 그 영상 사진 동영상 올릴 때 관계되어 있는 걸 미리 올리시면 좋고 나중에 다시 하실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다시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은 5개에서 10개 사이의 영상이나 사진을 갖다 올리세요. 그럼 아마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화면을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네.
아, 이거하고 똑같이 안 나와요. 8이라고 여기 있는 건 내 4초짜리 사진 2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8초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끝에 빨간색으로요. 그럼 맨 앞으로 돌리게 되면 0으로 될 거예요. 클릭을 해가지고 밑에 잡고요. 맨 옆쪽으로 맨 앞으로 돌리게 되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지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요. 자기 올라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뭐를 올리셨는데 시간이? 동영상.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동영상 아마 변환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동영상의 사이즈나 크기가 여기 안 맞게 되면은 이 자체에서 동영상을 갖다 변화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요. 이게 보통 PC형 편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자체가 그대로 원본이 손실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핸드폰인 어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원본 영상보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게끔 변환이 돼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할 수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마 축소돼서 들어가지 않나 싶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다 안 올려도 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죠. 여기 추가해서. 네,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네. 시작하고 들어가고 내보내고 나가는 거 과정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 없는 영상도 좋아요. 없는 사진도 좋고요. 그대로 한번 연결해가지고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여기 동그라미 여기 보이시죠? 얘가 뭐냐면은요 플레이 버튼이에요. 이 세모가 플레이 버튼이에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사진이 얘가 쭉 움직이실 거예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쭉 나오시죠. 음악 나오시는 분은 벌써 음악까지 올리셨나요? 네? 빨리 하시는 분은 빨리 하셔도 돼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금 하는 부분인 거니까요. 목소리 들어가시는 분은 이제 동영상을 집어 넣으셨으니까 그러셨던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플레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키네마스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키네마스터를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그림들이나 얘네들 자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나 기호들을 갖다 확인만 하시게 되면은 정확히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앵글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을 갖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미디어라고 맨 위쪽에 나와 있죠. 그 미디어는 말 그대로 여기 맨 첫 번째 칸 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갖다가 그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올릴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요. 미디어 한번 눌러볼게요. 미디어 누르게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새로 만들기 할 때 그 나왔던 폴더들이나 사진들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그게 지금 이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새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뭐라고 할까? 내 영상 위에다가 또 새로운 사진을 갖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아니면 새로운 영상들을 갖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은 미디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진을 골라가지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골라서 거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 사이에 어떤 사이에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X를 누르게 되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맨 처음 원래 사진이 원래 모든 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장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장면부터 모든 것들을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라고 보이죠? 레이어라고 보일 텐데 그 레이어를 눌러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어떻게 나와요? 미디어 나오고 효과 나오고 뭐 스티커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손글씨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은요, 편집기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 쉽게 아시겠지만은 이 원래 위에 첫 번째 올라가는 영상 밑에 하나씩 깔려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탑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영상 위에다가 덧붙이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위 안에 보게 되면 뭐 미디어,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같은 거 갖다가 이 사진 위에다가 올리고 해가지고 층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레이어의 어떤 그 영상들을 갖다가 아니면 거기 있는 효과들을 사용할 때 이 밑에 부분에 라인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라인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럼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게 아니면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텍스트일 거예요. 자, 텍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확인이 뜨고 거기에 점점점 찍히니까 거기에다 아무런 제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제목을 좀 넣어달라고 했죠. 아무런 그 제목 비슷한 것들을 갖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름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제목은 뭐 저는 제목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마 밑에 부분에 노란색으로 아니면 T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밑에 노란색으로 내가 쓴 글자가 나오고 이 가운데에 자기 쓴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쓴 글자 위에 뭐 화살표로 아니면 점선으로 점점 나오는데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잡고 좌우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움직여요. 그쵸?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빨간색, 세로선 빨간색, 가로형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중심점이에요. 세로형 빨간색은 세로로 중으로 해서 반으로 쭉 갈라준다는 얘기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빨간 선은 위아래로 한 가운데 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글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넣을 건지 아니면 뭐 맨 밑에 넣을 건지 이거 선택을 해서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맨 밑에다가 글씨를 놓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거기 그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 화살표는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크기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사선으로 되어 있는 왼쪽 밑에 그 점점점 이름 적혀져 있는 그 글씨 밑에 그리고 그 위쪽은 아마 약간 꼬아져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약간 그 커브되어 있는 부분은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요. 글자를 회전할 수 있어요. 저희 영상 돌리는 거 아니에요. 글자 돌리는 글자 갖다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모르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모든 이야기들은 여기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밑에 하나씩 다 뭐가 생기는 거 보셨죠? 걔가 레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어의 어떤 기능은 뭐냐면은 지금 어떤 그 영상 위에다가 특수한 효과 같은 거 갖다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레이어의 역할이거든요. 아마 음악을 선택하게 되면은 음악 레이어가 따로 밑에 나와 있어요. 레이어라는 것 자체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영상 위에 모든 과정들을 갖다가 특수 효과나 아니면 특수한 형식의 어떤 영상들을 갖다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걸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글자 하나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 밑에다가 똑같은 영상도 집어 넣을 수 있고 FX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거는 특수 효과를 집어 넣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 레이어 보게 되면 스티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다양한 효과들, 그러니까 글자 효과나 기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밑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방금 한 것처럼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한 손글씨도 넣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끄적끄적한 것도 밑에 레이어가 생성돼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몇 개의 레이어까지 되는지 한번 시험 한 번만 해볼까요? 각각 미디어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 하나 만들어보고 뭐 효과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라는 건 그걸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눌러보시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밑에 레이어가 한 칸, 두 칸, 세 칸씩 생기는 걸 갖다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씩 생기죠? 하나씩 생겨요. 그 생기는 거 그냥 구경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생기는 거 구경만 하세요. 효과도 뭐 임의대로 아무거나 넣고서나 그냥 거기 보이는 거 아무거나 넣으세요. 생기는 거 구경만 하세요. 건들지 마시고요. 스티커도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는 아까 넣었고요. 다음에 밑에 손글씨도 한번 넣어보세요. 위에다 글자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레이어가 생성이 됐는데요. 왼쪽 보이시죠? 예. 이거. 세 줄짜리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요. 내가 몇 개의 원래 영상 밑에 몇 개의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저것 다 효과를 넣었잖아요. 넣고 난 다음에 이 왼쪽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에 줄 3개짜리 위아래로 화살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걔를 누르게 되면은요, 영상이 없어지고 그 밑에 뭐가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레이어의 개수가 내가 효과를 몇 개를 적용시켰는지, 하나의 영상 위에 효과를 몇 개를 적용시켰는지를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쵸? 확인하셨나요? 네. 각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레이어 개수가 2개밖에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레이어 개수가 3개밖에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에? 레이어 개수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럼 4개밖에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레이어 개수가 5개가 돼야 돼요. 5개 맞아요? 5개 아닌 사람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5개 안 된 사람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5개 생성돼야 맞아요. 레이어 또 들어가서 이게 지금 텍스트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에 또 뭐 들어가? 손끝이 들어가 있고요. 효과도 효과 동작 넣어요? 효과도 아무거나 넣으세요. 네. 효과도 넣어보시고 V자 누르셔야 항상 체킹이 돼요. 네. V자 눌러야 체킹이 돼요. V자. 네. 눌렀어요. 아까. 눌러야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티커 아까 안 넣으셨어요. 손끝이 스티커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5개 다 집어넣으세요. 뭐 그걸 갖다 어떤 효과를 적용시키지 말고요. 넣어달라고 하는 거 그 레이어만 5개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3개까지 생성을 하셨네요. 나머지 것들 여기 없는 것들 미디어에서 생성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없는 게 뭐 있죠? 손글씨 있고 기본 효과 있고 다음에 텍스트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손글씨 들어가 있고 텍스트 들어가 있고 미디어하고 저런 게 안 들어가 있네. 미디어하고 나머지 안 들어있는 거 하나씩 넣어보세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5개 안 되겠다 빨리 말씀하세요. 5개 못 만들었다 빨리 말씀하세요. 아니 그 짬뽕 시켜도 좋아요. 레이어만 5개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너 그걸 뭔가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레이어가 5개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원래 원본 영상 밑에 레이어가 5개 있는, 아마 시커멓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 뒤쪽에다가 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눌러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커멓게 된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5개 다 되셨나요? 세 개 되신 분 누가 3개 되셨다고 그랬죠? 3개. 미디어는 그냥 레이어 들어가서 미디어에서 아무거나 눌러요. 제가 지금 뭔가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레이어 5개인 것만 확인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도 미리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미리 밑에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그 네모난 게요.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아까 그 큰 화면이 작게 줄어드는 거죠. 저 어디 갔어? 여기 옆에 눌렀어? 왜 없어져 버렸어? 아니, 다른 데 있었잖아. 1개, 2개, 3개죠 이게. 지금 3개죠. 지금 현재는 3개예요. 옆으로 다 글자를 넣으셨네요. 다른 효과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효과를 넣고 싶으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효과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효과가 들어간 거야. 그래 내가 한 곳에다가 계속 있으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일단 3개가 들어갔는데 다른 것들 넣어보시면 들어가 있는 게 효과가 들어갔고 효과 외에 뭐 손글씨 들어가고 스티커 들어가고 미디어 들어가야 되니 다 3개를 맞춰야죠. 지금 안 넣은 거 안 누른 거 그대로 해보세요. 그냥 위에다 화면 뒤에다가 끄적끄적 거리세요. 화면 위에다가 네 크게 끄적끄적 거리세요. 글자가 써지니까요. 그렇죠. 네, 화살표 부분을 누르셔야 밖으로 나가요. 얘는 이제 그냥 내려놔도 되고. 네, 내려놔도 좋고. 네. 아까 이거 끝에다 두면 까만이 된다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인데 얘를 손가락을 살짝 눌러서 앞으로 갖다 놓으시던가 이렇게 잡고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던가 아니면은 얘가 뒤에 가 있을 때 얘 크기를 늘려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원본 영상에서 원본 사진이 짧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원본 사진이 길어야만이 뒤에까지 들어가는 원본 사진이 짧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 그럼 이건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검게 된 거. 근데 까맣게 되어 있는, 레이어가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요, 창이 밖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실행이. 적용이 안 돼요, 잘. 미디어를 안 넣구나. 미디어 다시. 되셨어요? 네네, 맞아요. 자,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필요 없는 효과들은 다 없애버리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거나 이제 원래대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원래대로 맞추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전에 했던 거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얘 보이시죠? 네. 원형으로 보이시는 걸 누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원형은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전 단계로 돌아갔는데 아니야 다시 원래 있던 대로 갈래. 그러게 되면 오른쪽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그 전으로, 그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그거 지금 방금 나왔던 거를요, 자기가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지워야 될 건 손가락 하나 딱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른쪽 옆에 새로운 게 하나 생겨요. 뭐가 생기냐? 쓰레기통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쵸? 왼쪽 옆에 쓰레기통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쵸? 쓰레기통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했던 효과가 하나씩 사라져요. 자,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생긴과 동시에 왼쪽 옆에 휴지통이 생기니까 그 휴지통을 눌러주시게 되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휴지통은 무조건 다 삭제예요. 휴지통은 삭제예요. 보관 아니에요. 휴지통에다 뭐 같은 거 보관하지 마시고 휴지통은 삭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5개의 레이어 갖고 있는 걸 다 삭제해버리세요. 지금 당장 레이어가 텍스트 하나만 빼고 다 삭제해버릴게요. 그러면 텍스트는 아마 내가 아까 제목적으로라고 했죠? 제목적으로 텍스트를 다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맨 처음 작게 나와 있는 사진 말고 원래 이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려면은 왼쪽 밑에 있는 그 3개짜리 갖다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 영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디어와 레이어 2개를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만들려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뭐뭐 있었다고 그때 얘기했죠? 자막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영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음악이 들어가. BGM이라고 얘기하죠? BGM이라도 배경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BGM을 사용하려면 어디 써야 되냐? 오디오로 눌러주시면 돼요. 오디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마 오디오 브라우저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오디오 브라우저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브라우저에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우저를 눌렀을 경우에 음악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음악이 없을 거예요. 그쵸?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없었을 때 얘기는 일단 제껴두고요. 지금 이 안에 내가 어떤 음악을 녹음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요즘엔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음악이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처음 제가 누르는 대로 눌렀을 경우에는 음악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효과음 누르게 되면 또 효과음 또 빨간색으로 되는데 그 옆에 검정색으로 집 모양이 하나 다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일단은 무시하세요. 다음에 녹음도 눌러보게 되면은 녹음된 게 없으면은 아니면 또 나중에 내가 뭐 몰래 녹음한 게 있으면 거기 이상한 것들 막 번호 이상하게 뜨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패스하세요. 다음에 그 밑에 누르게 되면 곡 나오죠. 곡 누르게 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음악들이 쫙 뜰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면은 내 거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음악들을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시면은 그 음악을 하나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앨범도 나오는데 앨범도 뭐 전체적인 음악을 갖다 앨범만에 가둬놨을 때 그 얘기인 거고 그 곡을 갖다가 앨범으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거고 밑에 아티스트는 그 곡을 갖다가 내 핸드폰 안에 있는 곡을 갖다가 그 아티스트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장르가 나오잖아요. 장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앨범 속에 있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를 갖다 얘가 임의대로 판별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폴더를 누르시게 되면은 폴더가 내가 음악이 어떤 폴더에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폴더 누르시게 되면 그 폴더 각각의 음악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음악을 내 핸드폰 안에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곡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부분은 갖다 다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음악들을 갖다가 분류만 시켜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폴더. 우리가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뭐 비디오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분류해주는 그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설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곡 하나부터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올려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A, B, C, D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번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그 곡을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곡들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블랙 바로 돼서 X자 밑에 옆에 부분 있죠. X자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번호도 있고 다음에 C도 보이고 F도 보이고 글자도 보이죠. 걔가 우리가 사전에서 맨 처음 보는 머리 글자예요. 거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기억자 뭐 담배와 아가씨를 찾고 싶다 그러면 디귿자로 가셔가지고 디귿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그 곡 순서에서 이름이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알파벳은 A, B, C, D로 나와 있고요. 숫자는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 음악을 갖다 찾아주는 거예요, 아마. 핸드폰에 음악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억지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곡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는 건데 이 곡은 내 거 핸드폰 안에 있는 음악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음악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음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시라고요. 네?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거 똑같아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거는요. 그 곡이 아마 이 밑으로 레이어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레이어 설정되어 있나요? 아, 이건 안 돼요. 거기 안에 있는 음악을 갖다가 지금 그 곡을 눌러가지고 이 레이어 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삭제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곡을 이 어플 안에서 삭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지금 물어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안에 내가 필요 없는 음악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음악을 지우고 싶은데 이 어플상에서 보여주는 이 음악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못 지워요. 그거는 따로 핸드폰에서 설정란으로 들어가서 설정해서 지워야지 이 어플에서 지우진 못해요. 그거는 또 따로 지우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그 아까 그 숫자 나와 있는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 3분 44초, 4분 57초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하나의 음악이 걸려 있는 그 시간대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거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짧은 거 하나 고르세요. 음악 짧은 거 하나 골라도 뭐 대부분 1분, 3분 정도 나오는데 일단 고르세요. 저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아마 자기 각자 음악들이 나올 거예요. 음악이 필요하시게 되면 음악이 나오게 되면 음악을 우식을 한 다음에 이걸 그럼 어떻게 밑으로 넣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그 자막 밑으로 영상 음악이 삽입이 될 거예요. 아마 색깔이 청록색이나 아니면 그런 색깔로 삽입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 뒤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 정도에 가 있기도 하는데 이거 이동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뭐라고 했지? 도돌이표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돌이표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하지? 8분음표! 이 두 개 있는 거 8분음표라고 하나? 16분음표라고 하나요? 뭐라고? 아무튼 8분음표 돼 있는 그거는 손가락으로 살짝 집으면 되면 한 2초 정도 있다가 진동이 올 거예요. 그걸 갖다 진동이 오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게 떨어져요. 화면에서 떨어져서 자기 영상이 맨 앞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앞에 맨 처음부터 음악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상태로 되게 되면은 우리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 위에 있는 X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상태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잠시 시끄러울 예정이니까 각자 플레이를 다 눌러보십시오. 어떤 음악 들어가 있는지.
자, 그러면 아마 네, 좋습니다. 영상 끝으로 가게 되면은 음악 부분 뒤쪽이 시커멓게 바뀔 거예요. 그쵸? 네. 그 음악 쪽 부분 시커멓게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뒤쪽으로는 더 이상 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악이 재생이 안 돼요. 음악이 재생이 안 되니까 그 음악이 필요 없잖아요. 그 음악이 필요 없으면은 그 음악을 갖다가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셔야 되는데 그 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영상을 갖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 영상이 아니라 음악을 눌러주시게 되면 노란색 테두리로 생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 그 테두리 카테고리 있는 부분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이 아마 아까하고 다른 매뉴얼이 생겼을 거예요. 그쵸? 생겼죠? 뭐 교체 나오고 믹서 나오고 뭐 EQ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요 위로 조금 올려보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 가위, 트림 분할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가위 보이고 트림 분할이 나오죠? 그거를 갖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마 왼쪽 트림, 오른쪽 트림 분할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부분 아까 노란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왼쪽 지우게 되면은 앞에 있는 부분이 날아가고요. 오른쪽 지우게 되면 오른쪽 뒤쪽이 싹 다 날라지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가위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오른쪽 트림 보게 되면은 거기 옆에 있는 그 기호를 보시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가위 모양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잘라서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요 없는 부분은 영상 뒤쪽이니까 오른쪽 트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이 싹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선생님 음악이 영상보다 짧으면 영상이 길어요. 영상이 길어요. 그럼 영상을 갖다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런 경우에는 안 뜨죠 그렇게. 그게 안 떠요 그렇게. 네. 아마 영상 중간에 음악 색깔이 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뒤에 저는 남거든요 영상.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연관 될 텐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부등호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부등호를 눌러가지고 다시 이 원위치로 만드세요.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르신 거 보시게 되면은요 아마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 음악을 끝에 부분을 재생을 하시게 되면 음악이 툭 끊길 거예요. 그쵸? 툭 끊겨요? 툭 끊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우리 보통 음악 보시게 되면 좀 완성감 있게 만들려면은 음악이 서서히 줄어들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서서히 줄어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요. 자 음악을 오디오를 그 음악 올라가 있는 그 음악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매뉴얼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깨구리 이빨 모양 나오죠. 맨 첫 번째 상세 볼륨으로요. 깨구리 이빨이에요. 로봇도 상관없고요. 상세 볼륨 나오죠. 상세 볼륨을 살짝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 나오고 100%가 나올 거예요. 그쵸? 동그라미 플러스는요. 동그라미 플러스를 누르기 전에 음악이 어느 선 정도에서부터 삭제되면 좋을 건지 약간 그 스크롤을 움직여가지고 음악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분부터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살짝 가볼게요. 보통 끝으로 되어 있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좀 갈게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플러스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거기 점이 하나 생겨요. 빨간색으로.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거기 끝에 부분에도 플러스 점을 하나 더 찍어주세요.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상에. 그쵸? 그러면은 점이 두 개 생겨야 돼요, 지금 위에. 점이 두 개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이너스 점 밑에 보게 되면은 일시정지 옆에 보고 있는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세모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1세모라고 표시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갖다가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게 방향 표시거든요. 왼쪽 방향 걸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아마 맨 처음 찍었던 그 포인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쵸?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오른쪽 포인트, 왼쪽으로 하게 되면 왼쪽 포인트로 움직일 거예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점이 2개 찍혀야 돼요. 점이 2개 찍히고 동그라미 마이너스 밑에 보게 되면은 11하고 플레이 버튼 있는 거예요. 그걸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그 점이 찍혀 있는 방향 쪽으로 가시고요. 왼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 방향에 그 점이 찍힌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점이 반드시 2개 찍혀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 되시는 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많으시네요. 저 계속 문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기능을 못 들어갔어요. 이걸 삭제를 하려면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트림을 해서 오른쪽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를 눌러서요. 여기 상세 볼륨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점이 생겨요. 그럼 이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점이 하나가 생기고 뒤에 부분에 또 점을 누르게 되면 점이 2개 생겨요. 거기에서 이 앞에 점하고 뒤에 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앞점, 뒤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점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간 거는 이게 2번째 점. 자, 또 다른 분, 점 못 찍으신 분. 음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악을 아직 안 넣으셨구나. 음악 넣는 걸 아까 놓치셨구나.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음악이 올라가거든요. 자, 이 음악이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음악 부분 자체에서 사진보다 음악이 길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 그 트림이라는 게 보여요. 가위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눌러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이 이 뒤쪽이니까 오른쪽 트림을 해주시고요. 원래 이 상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악이 중간에 툭 끊겨요. 그래서 이 음악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상세 볼륨을 눌러주시게 되면 점이 생기거든요. 이거 지금 전혀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이렇게 2개만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개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 위치를 움직이는 거고요. 2개가 되는 거, 여기까지 만들어달라는 건데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여기 불이 켜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선생님도 음악을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음악을 여기서 놓치셨구나.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지금 트림이라는 게 보여요. 얘가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필요 없는 게 오른쪽 트림이니까 오른쪽으로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음악이 보통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음악이 여기서 툭 끊겨요. 다시. 네. 음악이 여기서 툭 끊겨요. 툭 끊겨 중간에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끝에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음악을 서서히 줄여지게 하려면 이 상세 볼륨인 걸 눌러가지고 여기 음악을 줄이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플러스를 얘를 누르게 되면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좀 더 가가지고 이쯤에 점이 2개가 생겨요. 좀 누르게 되면은 빨간색 점이 2개 생기는데 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얘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되셨나요? 안 되신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음악 여기서 시작. 그치, 여기서 되게 되는데 아까 그래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살짝 잡게 되면은 툭 움직여질 거예요. 진동 오죠? 네. 진동 오는 거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진동 온 상태에서 그대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다음 단대 해주시면 돼요. 다 하셨나요? 이제 모르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2번째 칸으로 그는 끝으로 가겠죠. 아마 점 끝으로 가겠죠. 가게 되면은 거기 보시게 되면 그 10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00%라고 나와 있죠. 지금 거기를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올리게 되면은 아마 왼쪽에 있는 점들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따라 올라가. 위로 올리게 되면은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사선형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첫 번째 점이 찍혔던 그 지점부터 밑으로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 지점까지 소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세 볼륨을 갖다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원래 원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그 점 있는 부분도 하게 되면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툭 끊기지 않을 거예요.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소리 크게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지금 갔는데 난 그래도 뚝 떨어진다 말씀해 주세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점이 3개나 지정이 돼서 그러면 똑같아요. 자, 3개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줄 수도 있잖아요. 못 지워요. 얘 마이너스가 지워지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는 지워지고 플러스는 생성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건 얘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2개만 얘 필요한데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 끝에까지는 안 찍어줘요. 네. 여기다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얘가 지금 7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음악이 아니에요. 네. 100%가 돼야 원래 음악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끝에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얘가 소리가 줄어드는 게 보인다고. 아, 점을 지정을. 그렇죠. 점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점이 또 찍혀버렸네. 그러니까 없어져요. 찍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로. 네. 빼기로. 지금 하나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네. 밑으로 내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네, 뭐다? 내리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음악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확인했어요. 네, 보세요. 직접 이거 없어. 네, 여러 가지 찍혔잖아요. 네. 이게 점 위치대로 움직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치를 갖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마이너스 점을 상세 볼륨을 눌러야 다시 올라가죠. 마이너스 점을 찍어주시게 되면은요, 이걸 찍어주시게 되면 없어져요. 아, 점이. 삭제가 돼요, 점이요. 이것도 없애고 싶으면은 얘도 이렇게 없애는 거 없어져요. 얘도 없애고 싶으면 없애져요. 그러면 우리가 점을 내가 2개 뜨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가가지고 끝에쯤에서 플러스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지금 100%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줄어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들게끔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소리가 줄어드는 게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신 분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틀려도 되니까요. 그러면 음악이 영상에 맞춰가지고 자동적으로 줄어들거나 작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내 거 맨 처음 영상이 하나의 제목을 생성하고 틀까지 해가지고 음악까지 올라가 있는 과정을 갖다가 지금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화장실 좀 다녀오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화장실 다녀 자, 다시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키네마스터 들어가가지고 누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없었던 것 중에 프로젝트 밑에 하나가 뜨는 게 있는 게 뭐가 뜨냐면은요, 아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각자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프로젝트 목록이 뜰 거예요. 그쵸? 네. 그걸 다시 누르세요. 그럼 아까 마무리했던 단계까지 거의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확인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밖으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내보내기 과정이 어떤 건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맨 오른쪽 위편에 보시게 되면은요, 오른쪽 위편에 보시게 되면은 네모 위에다가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밖으로 내보내기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은 저장 및 공유라고 딱 뜰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게 아마 어떤 분, 지금 다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게 바로 뜨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에 이 과정이 아니었었거든요. 여기 지금 그게 그 뭐지? 광고 영상이 무지하게 떴었거든요. 만약에 혹여나 광고 영상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건너뛰기나 엑스트라 눌러가지고 스킵시키면 돼요. 가입하라고 떠요 자꾸. 근데 그게 안 뜨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떴을 경우에는 무조건 X나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처음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상도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해상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해상도 설명해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QHD가 뭐예요? 4K, FHD가 16대9 FHD, 그 다음에 HD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숫자가 적어들고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거는 용량을 갖다가 조금씩 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화질을 좀 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화질이 떨어지게 되면 용량도 줄어드는 건데, 우리가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시했던 게 뭐냐면은 FHD 1080p로 세팅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달라고 했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카메라 세팅이나 찍었던 것들이 모두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FHD나 HD, SD로 해가지고 밑으로 더 영상을 갖다가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 영상을 갖다 좀 더 퀄리티를 갖다 낮출 수는 있는데, 위에 보게 되면 QHD라고 표시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상상을 했을 때 QHD로 하게 되면 영상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더 커지니까? 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원래 찍어놨던 영상 자체가 FHD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내보내기를 밖으로 했을 때 QHD를 내보내기를 한다고 해서 그 영상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4K로 찍었다 해가지고 내 4K를 찍은 것 갖다가 내보내기를 하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 QHD를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그 화질로 나와요. 그리고 그 QHD 밑에 화질로도 다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용량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정시킨 건 뭐냐? FHD 1080p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더 올려도 상관없고 올려봐야 더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여있는 게 뭐 30, 25, 24, 15, 12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뭐예요? 해상도 옆에 적혀있는 게 프레임 레이트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예요? 초당 30장짜리냐 초당 25초짜리냐. 그런데 이거 잘 보게 되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초당 30초짜리가 우리가 일단 설정을 시켜놨죠. 그런데 이거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12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꿔서도 출력이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될까요?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스피게? 잘 생각해. 슬로우? 또 슬로우? 또 빠르게? 부자연스러운 거, 끊기는 거. 왜 그러냐면은 30장의 영상이 얘가 편집 과정을 통해 가지고 12장이나 15장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장 들어가는 영상을 얘가 임의대로 사진을 뽑아 가지고 15장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 끊기기도 하고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칸칸이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1초 동안 30장을 찍을 것 같다 스톱모션을 찍는다고 해서 1초 동안 움직이는 것 같다 15장만 찍어대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마 12로 맞추게 되면은 엄청 툭툭 끊겨가지고 막 로봇 같은 그런 느낌도 날 수가 있어요. 직접 해보셔야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사진은 또 그렇게 안 돼요. 사진은 또 그게 안 돼요. 자, 일단 그걸 생각해 두시고, 프레임 레이트는 동영상 수에서만 확인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30으로 설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낮은 보이고 높은 보이시죠? 낮은 보이고 높은 뭐냐면은, 낮은 높은 그걸 위아래로 조절하시게 되면 비트레이하고 약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위로 높음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비트레이는 계속 올라가요. 즉 프레임 레이트 비트레이, 그러니까 조금 더 고화질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 내보내기 할 때요. 고화질로 바뀌어봐야 더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원본 화질만큼의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마 이때 약 뭐라고 적혀있는 거 자체가 숫자가 높아지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약 몇 메가 MB라고 나와 있는 건 메가바이트예요.
그러면 그 메가바이트가 약 몇 메가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내 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이 영상을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 정도의 용량으로 자리 차지를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동영상 그 동영상에 대한 무게 크기를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높음으로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높음으로 하게 되면은 화질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본이 찍었던 원본 화질에 제일 가깝게 나올 환경이 있고 내가 아무리 높여봐도 이게 나는 좋아지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원본 화질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그 느낌을 살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높게 설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양 옆에 기가바이트 나오고 사용 가능 보이시죠? 네. 그게 내 거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1GB 사용 가능이라고 쓰신 분이 있으시나요? 1GB, 그다음에 5GB 사용 가능, 다음에 뭐 1.7GB 사용 가능, 다 한 10기가 이상 되죠? 다 10기가 이상 되죠? 그러면 좀 넉넉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높음으로 해가지고 뽑아내시면 돼요. 그럼 동영상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연간 월간 결제하라고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요 잘 생각하세요. 건너뛰기 하셔도 되는데 이거 월간 결제하게 되면은 4,900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설정할 때 4,900원 나오는데 이 월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그거 주의만 하시게 되면은 그냥 한 달에 4,900원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되게 좋은 장점이냐면은 그 워터마크라고 해서 아까 보게 되는 동영상 오른쪽 위에 키네마스터라는 워터마크가 생겨요. 근데 그 워터마크를 갖다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키네마스터는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워터마크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알려줬던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나 아니면 다른 걸 위해서 그 위쪽에다가 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지우셔야 되는데 아마 안 지워질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 안 지워질 가능성이 안 지워진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커 올리는 것도 그 영상 위에다가 올리는 거지 그 영상에 박혀있는 자막 위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박아도 똑같이 키네마스터가 보여져. 이 키네마스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말고요. 이 핸드폰 말고 핸드폰 내 다른 어플을 사용했을 때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크를 없애던가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내보내게 한 영상을 보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영상을 다른 걸로 박아가지고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플을 사용하거나 다른 PC를 사용해가지고 위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집어넣어서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되시게 되면은 그냥 월간 결제하게 되면 5,000원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거 기간 하게 되면은 하나 만들고 하게 되면 만드는 데까지 10주니까 한 2달 정도? 2달 좀 넘네요? 그러니까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매 버전이긴 한데 왜 제 건 아까 그렇게 가로 나왔을까요? 어떤 거요? 아까 제게 예전 버전이라고. 업데이트를 따로 안 하셔서 그래요. 아니 이거 구매는 구매하더라도 이 자체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요. 구매해서 자동차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하시려면은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키네마스터 치게 되면 거기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업데이트 시키면 돼요. 거기.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월간 구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 달에 5,000원인데 이거 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하시면 되는데 한 달만 딱 끝나고 또 한 달 할 때. 그게 안 돼요. 아직 12달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12달 자동으로 나가진 않는데 이게 한 달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문자가 날라와요. 계속 구독하셨지 않았을지 거기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독 해제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은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날짜 적어놓고 한 달 될 때쯤 돼가지고 그때 가서 이 구독 취소를 눌러버리게 되면 취소가 돼요. 구독 취소를 해버리세요. 네.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구독 취소를 해버리세요. 일단은 우리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요.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일단 건너뛰기를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아마 저장 시켜가지고 아마 쭉쭉쭉 빨간색 바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저장이 지금 저장 중이라고 해서 저장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음악 깔았잖아요. 네. 인터뷰한 거를 이제 제가 아까 인터뷰한 두 분은 제일 내려서 배경음악을 네. 제일 내려서 했는데도 이게 목소리가 안 되는 건 마이크 사용을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까지는 음악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아니죠. 마이크가 안 찰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동영상 그 음악 배경할 때 음악을 깔아서 내려서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 목소리 들리는 부분을 내렸죠. 이렇게 내렸는데 근데도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러면 원본 영상에 있는 목소리를 그죠? 쓰시면 돼요. 아 이거 네. 그럼 조금 많이 커지진 않아요. 조금 커져요.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작게 설정이 되더라고요. 마이크도 들고 마이크 없이 찍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나중에 보지 않기 키네마스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드시나요 나오는데 그냥 나중에 넘기세요. 보지 않기 누르시던가. 그러면 아마 그 저장 및 공유 화면 쪽에 보시게 되면은 나올 거예요. 그게 방금 좀 전에 내가 내보내기 했던 게 나올 거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했던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뭘로 재생할 거냐고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영상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장량이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영상이 재생이 됐나요? 맞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맞는 대로 안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잠깐 봐드릴게요. 왜 안 나오는지. 중간에 하다가 제가 뭐 잘못 맞춰가지고 잘렸어요. 좋아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형식인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편집으로 나갈 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음악을 바꾸는 방법 방금 했었지만 음악을 바꿨을 때 그 음악 옆에 나와 있는 오디오죠. 오디오 옆에 나와 있는 매뉴얼들 나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은 영상이 노랗게 테두리가 뜨고 또 오른쪽에 있는 매뉴얼이 바뀔 거예요. 그 매뉴얼을 갖다 또 읽어봐야 되는 방법 다음에 마지막에 특수효과를 사용할 때에도 그 특수효과 눌렀을 때 그 클릭들 그리고 글자를 텍스트를 눌렀을 때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 매뉴얼이 바뀌어요. 그 오른쪽 매뉴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가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왼쪽 위에 있는 X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돌아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장면과 장면 사이에 플러스가 하나씩 있죠. 네. 거기 보게 되면은 오른쪽 매뉴얼이 또 바뀌고요. 오른쪽 위쪽에 장면 전환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면 전환 효과들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다운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본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기본형인데 그 중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뭐 그 중에서 기본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효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밑으로 쭉 몰리게 되면은 대표 장면 전환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마 줌아웃, 페이드, 겹침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겹침 현상이에요. 겹침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마 영상이 두 개가 같이 겹쳐지면서 바뀌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 영상 바로 밑에 1.5, 2, 2.5, 3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죠? 네. 걔네들은 그 장면 전환의 시간을 갖다가 바꿔주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길어지게 되면 장면 전환이 한번 3초, 4초 길게 하게 되면은 아마 위에 있는 동영상 모습을 보게 되면은 되게 천천히 진행되는 거 보고 보이실 거고 1초나 1초 밑에 0.5초로 하게 되면 순식간에 딱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장면 전환 효과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부드러운 효과가 1.5초에서 한 2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이 되게 부드럽게 전환이 돼요. 가장 부드럽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위로 쭉 얘는 없나? 아, 정말 얘는 없다. 전체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장면 효과가 생기고요.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도 그렇게 해서 각각 칸마다 장면 전환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를 넣게 되면은 장면 전환 효과가 옆에 있는 그 영상 밑에 있는 초수가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까는 맨 처음에 4초, 3몇 초까지 나왔었는데 이 보게 되면은 거의 1.5초, 0.5초 그렇게밖에 안 돼 있죠. 확인하셨나요? 영상 밑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거에다가 장면 전환 효과를 넣으려고 대표 장면 전환 효과로 들어가서 겹침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장면 전환 효과를 넣었을 때에는 초가 2.5초, 3초까지 크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2초로 설정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를 갖다 넣었을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아마 초수가 0.1, 0.5, 1, 1.5 좀 작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면 전환 효과를 사용할 때는 사진 내에 있는 그 영상의 초수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건 수학적 계산이 빠르셔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한 장당 들어갔던 그 사진의 길이가 몇 초였죠? 4초였죠. 4초인데 아까 지금 맨 첫 번째 걸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2초를 사용을 했잖아요. 2초를 사용하고 두 번째 장면 것도 두 번째 장면에 있는 그 영상은 앞에 있는 영상에서도 장면 전환 효과의 시간을 사용을 했고 뒤에서도 장면 전환 효과의 시간을 사용을 해버리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직접 보여주는 그 장면은 장면 전환 시간 빼고 난 다음에 1, 2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맥시멈으로 해봐야 1.5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1.5초로 맞추게 되면 장면 전환 효과 자체가 되게 길어져가지고 사진이 되게 작게 보일 거고요. 대신에 장면 전환 효과 시간대를 짧게 하게 되면은 사진은 길게 보여지는데 아마 장면과 장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덜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것도 장면 전환 효과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장면 전환 효과를 1초로 맞춰놓을게요. 제가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대로 잘 따라보세요. 1초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거 장면 전환 효과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대표 장면 전환 효과로 들어가서 겹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초가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초수를 갖다 조절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초수대로 맞춰가지고 바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바꾸다 보게 되면은 나 똑같이 다 2초로 넣어주고 싶은데 왜 나머지 1초밖에 못 넣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대표 장면 전환 효과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겹침 누르게 되면 또 1.5초 밑으로 떨어졌죠. 확인되셨나요? 1.5 이상으로 2, 2.5, 3 그게 안 나올 거예요. 그쵸? 맨 맥시멈 글자 보이는 게 1.5 나고 옆에 그냥 눈콩구들이 보이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시간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그 앞에서 사진을 4초로 설정했던 걸 갖다가 시간을 늘려주면 돼요. 길이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장면 전환 눌렀던 거 그 앞에 있는 영상을 갖다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거기 보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장면 전환 느끼는 바로 앞에 거예요. 뒤에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란색 테두리 양쪽 끝에 보게 되면 점 4개가 보이시죠? 네. 점 4개 확인하셨나요?
그 점 4개를 갖다가 살짝 우린 늘릴 거니까 오른쪽으로 늘어가는 건 오른쪽으로 하는 건 무조건 늘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당기는 건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앞에 있는 점 4개는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 4개는 뒤에 부분, 영상의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생 시간을 늘릴게요. 어떻게 늘리냐? 점 4개 있는 부분 손가락을 살짝 눌러준다며 오른쪽으로 쭉 늘려요. 그럼 재생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아까 4초에서 5초, 6초, 10초, 8초로 늘어날 거예요. 네. 재생 시간이라고 나오면서 시간 늘어나는 거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셨죠? 네. 그럼 늘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넣었던 그 장면 전환 효과, 네 번째 거 장면 전환 효과 손가락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시간대가 내가 많이 늘렸으면은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아까는 1.5초까지밖에 없었는데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각각. 그런데 이 짓을 갖다 계속 안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대 사진 길이를 갖다 길게 해버리시면 되겠죠? 아니시면은 장면 전환 효과에 따라 시간을 투자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까처럼 툭툭 끝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장면 전환 효과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냐?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이 장면과 이 장면은 장면 전환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효과들이요. 그거를 갖다가 생각되는 부분에 따라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편집의 마무리 부분까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장면 전환 효과를 넣었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효과 적용된 것이 적용이 돼가지고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보내기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적혀져 있었던 그 영상 밑에 또다시 아까 똑같이 반복되게끔 그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쵸? 똑같이 반복시키세요.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내보내기 하세요. 똑같이요. 월간, 연간 건너뛰세요. 연간 누르시면은 귀찮아요. 그럼 저장 되실 거예요. 계속 저장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옆에 떴을 때 아까하고 이름이 같으면은요 다시 일로 그 가로 일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름이 똑같을 경우에는 다시 1, 가로 1, 또 똑같은 걸 또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내보내게 되면 다시 가로 2, 가로 3 해가지고 계속 반복될 거예요. 똑같은 이름 제목의 영상들은요 가로 1, 2, 3, 4, 5, 6, 7 그렇게 해서 연속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뭐다? 선택해가지고 가로 1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건지 그 영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영상은 지울게요. 어떻게 지울 거예요? 첫 번째 영상 지울게요. 우리 첫 번째 영상 아무것도 넘버 안 적혀있는 그 영상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버전 1 뭐 나와있네. 요즘 업그레이드가 나와있는데 버전 1, 버전 2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버전 1, 버전 2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름 바뀌고 밑에 부분 버전 2, 버전 2인데 버전 2가 낮은 거네요. 근데 버전 2를 우리가 삭제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삭제해요? 어떻게 삭제해요? 버전 1 동영상을 삭제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삭제해요? 무조건 버리는 건 휴지통이에요. 삭제하는 건 무조건 휴지통이에요. 그럼 휴지통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협박을 합니다. 얘가 파일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삭제하려고 삭제 눌러주세요. 지금 원래 영상만 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 거 갤러리에서 삭제되고 여기 갤러리 자체가 아예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상 못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점 3개 있고 네이버도 있죠. 그럼 우리 카톡에서도 많이 보죠. 뭐예요? 공유예요. 그거 눌러주시게 되면 내 영상에 다른 SNS 쪽으로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키네마스터의 가장 기본 과정이 마스터가 됐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요. 대신에 부탁하는데 제발 그 계속해서 그 필요한 영상들 만들어야 될 영상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해오세요 그냥. 그걸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기 와서 선택하시고 일단은 걔네들로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 자료들은 계속 저장시켜서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좀 전에 그거 기억하면 네, 오른쪽 로고가 없어져요? 동영상 만들 어떤 거요? 키네마스터 네, 구독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동영상 만들면 여기 오른쪽에 그 로고가 없어져요? 워터마크가 없어지고요.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프리미어 등급으로 돼서 그 다양한 음악들과 템플릿, 그 장면 전환 효과들이나 아니면 효과 스티커들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약 없이. 이것도 없어지고 네, 그거 없어지고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제가 아까 그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그 스토어거든요. 그 스토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왜 지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에어컨은 어디서 쓰나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네,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